대한민국 플랫폼 기업 배민과 쿠팡이 중소자영업자의 음식 가격과 경영에 관여 매출의 34%에서 60%를 중개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85% 내지는 100%를 가져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 플랫폼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 부가세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소득세가 빵꾸가 나지 않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돈을 벌어야 소득세를 낼 거 아닌가요?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가장 무능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집단임을 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상생협에 주장하고 있죠. 대한민국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하나요? 이게 나라냐? 고대 국가들의 세금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자 지상의 신인 파라오들은 이들을 가장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5000년 전에 이미 맥주 양조장이 있었고 현대인들이 먹는 식재료와 비교해보아도 결코 손색이 없었으며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먹었습니다. 또한 하루 노동시간은 불과 4시간 정도로 풍요의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와 소아시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거나 없었으나 외국인인 메티코이에게 상업활동의 과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징수 방법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공공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리토르기아 체계를 운영하였고 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되었나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뜯어가고 중개 플랫폼은 막대한 중개 수수료를 띄어가고 있죠. 이게 나라냐? 어떻게 기원전보다도 처우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고대 인도 지역의 마우리아 제국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우리아 왕국은 농업과 상업활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아르타샤스트라는 고대 정치경제학 책의 세금 체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생산량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관료 조직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알려져 있죠. 고대 로마는 인두세로 속주인들에게는 연간 1%에서 5%를 납부했습니다. 토지세는 속주의 경우 토지 생산량의 10%에서 15%, 상속세는 5%, 상업세와 거래나 상품의 이동에 대해 1에서 4%를 납부했습니다. 평범한 농민의 경우 생산량의 10% 연간 환산 시 지금 가치로 50만 원을 납부한 것이죠. 현대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국가는 덴마크. 조세 부담률 50% 하지만 국가가 교육, 의료, 사회보장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민과 쿠팡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의 복지를 책임져주고 있을까요?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거래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들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인 체제에서 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어서 깨어나서 우리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들은 외국 기업이며 이렇게 상생 문제로 다가가서 3년의 시간을 보장해준다면 반드시 국가의 중대한 리스크로 돌아올 겁니다. 분당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은 후참입니다.